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게 너무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들이잖아요. 그런 엄청난 범죄가 그냥 이유미라는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일탈 행동이었다는 걸 정치권도 받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국민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당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은 둘째치더라도 정치권 내에서도 국회 내에서도 그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라라는 뜻이었는데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인정해버리고 아무 말도 어떤 코멘트도 안 내놓으면 그 공당으로서 민주당의 뭐 여당으로서의 지위는 그냥 뭐 버리라는 거예요. 당연히 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머리 자르기라는 말이 정말 비유가 적절하고 타이밍도 딱 맞았다고 봐요. 신선한 표현이었어요. 예, 그래서 막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나한테 맡겨주면 카타칼로 잘게 잘 떨어질 텐데 막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 전에 박지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목을 내놓겠다. 예. 아니 근데 그러면 대가리라고 해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 보고 꼬리라고 해요? 아니면 멍풍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리는 그 짐승의 머리를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네, 그 정도는 저도 아는데요. 그 사람들을 그럼 사람이라고 사람 대접해주니까 기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대표하고 대선 후보를 꼬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머리 자르기란 말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머리 자르기가 되려면 안철수나 박지원이 정계현태라거나 그 사람들이 그 당에서 배제되는 획기적인 상황이 만들어져야 머리 자르기란 말이 되는 거고 그냥 말장난이에요. 사실 머리 자르기란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예, 네. 네. 일종의 자살행위이기 네. 때문에 그 말이 안 되는데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기에 딱 하잖아요. 머리 자기. 그러니까 바보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추미애 대표가 너무 성급했다. 지금 이렇게 살살살 달래가지고 국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라고 했던 분들이 다시 철대를 박는 모양새.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이 상황 자체가 야당이 협조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국민들 지원 속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85.9% 지지율로 가고 있는 정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그냥 임명 강행을 해도 지지율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으로만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으로 가는 건 어떤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국민의힘으로 갈 수 있지. 근데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추경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국민의당도 노골적으로 이제 보이콧을 놓기 시작하면 힘들어지니까 국민의당을 국민의힘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국민이 없는 국민의당을 한번 치고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훨씬 더 발끈한 거지. 나는 얘한테 지금 야 너 얼굴에 그게 뭐니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나한테 너 외모 비하했어 하면서 막 난리를 치게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추미애의 의도는 국민의힘으로 갖고 가겠다 이런 뜻도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고 뭐냐면 상황이 교착돼 있다 보니까 의리껏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예. 왜 최고위원 회의 같은 거 하면은 막 상황이 막 안 풀리고 그러잖아요. 지금 국민의당 머리자르기 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한 거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국민의당인 거죠. 추미애 대표의 그 머리 자르기 발언이 나왔던 인터뷰 실제 그 방송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무심하게 쓱 지나가는 그냥 그 비유적 표현으로 하는 거지 단호하게 이것은 머리 자르기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 중에 그냥 은근슬쩍 그냥 묻어서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거를 콕 집어서 고마워 안 그래도 일하기 싫었는데 그렇지. 고마워 하면서 이제 팍 터트려 준 거죠. 거기 이제 선봉에 있는 이현주 왜 그러나 봤더니 다음 달에 있을 전당대 출마를 한다네요. 화이팅. 홍준표에 이어서 그래서 이현주 의원을 지지합니다. 열렬히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홍준표가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선거 투표를 할 때는 알려진 사람을 뽑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현주는 국민의당 당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게 최고위원 출마일지 당대표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당대표 출마를 직접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동네 누나 대단하십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있겠다. 추미애 당대표, 국민의당의 이현주 당대표, 정의당의 심상정 당대표, 바른정당의 이해운 당대표,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홍발장 지금까지 국민의당에서 유력한 당권 후보는 천정배, 정동영, 문병호 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상기류가 포착되고 있어요. 당내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국민의당을 확 바꾸자. 젊은 기수론, 추대론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그 누구를 대표? 이현주가 젊잖아요. 40대 기술은 뭐. 그렇게 가려고 지금 뭔가 지금 움직이는 그렇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보수 정당 쪽으로 회귀하고 싶어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젊은 보수. 그러니까 어차피 진보 쪽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선점하고 있는데 당의 전략적 스탠스가 우리는 보수로 가자. 그러면 지금 아까 노동자와 관련한 발언 같은 것들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뽑아준 사람들은 다 민주 진보 쪽 사람들이 뽑아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더 분노스럽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보수 쪽 회귀에서 어차피 홍준표의 당이 자유한국당이 받을 득표를 할까 이런 것이 20% 정도에 머물러 있을 정도라고 보면 나머지 빈 공간을 자기들이 먹겠다 이런 전략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거 안 돼요. 세탁 안 돼요. 그냥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평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이념적인 공간이 없다라는 평가는 있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중간이라고 말하기에도 어떤 이념적 지향이 없고 진보로 가기에는 내부 구성원들의 그 역량이 안 따라주고 보수로 가기에는 자기들을 지지하고 있는 그 지역적 이해관계 때문에 보수로 그 전향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본인들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의 성향이 이제는 바뀌는 타이밍이 온 거죠. 그 지지자들은 다 떠났다고 생각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보수 쪽으로 돌아서기에 딱 좋은 타이밍이 왔다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좋게 평가하는 것 같고 일단 막장으로 갔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왜 그럴까를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고급 분석을 해줄 수도 있는 거야. 단 분명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 같은 거 하는 자들은 악명이든 좋은 이름이든 간에 언론에 노출 많이 된 사람이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홍준표를 보았다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그쪽 지지자들 몇 명이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이현주 말 시원하게 하네 하면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이다르게 되는 거예요. 지들끼리는. 네, 이현주가 당대표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준표랑 또 어떻게 또 격돌할지. 합당할지도 몰라요. 국민의당 사태의 본질로 돌아가가지고 국민의당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준서가 구속영장이 청구가 발부가 된다면 뭐 국민의당 쪽 말처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이드라인 만들어주니까 칼처럼 수사 잘했다. 이현주가 한 말이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국민들은 있잖아요. 국민적 정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설사 이유미가 혼자 단독 범행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써먹은 국민의당 지도부는 검증이 허술한 거 알면서 써먹은 놈들인 거잖아요. 네. 정말 비열하고 죄는 이유미보다 더 나쁜 죄란 말이에요. 훨씬 나쁘죠, 훨씬. 근데 거기서 처절한 반성을 하지 않고 추미애 대표의 말을 빌미 삼아가지고 국회 보이콧 추경 안 해줄 거야. 이제부터 니들하고 절대 협치 안 해. 국민적 정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당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더불어민주당한테 엄청나게 굽신굽신해야 되는 빚을 졌네라고 생각하는 정서를 여지없이 깨고 우리가 뭔 잘못했냐. 정치 탄압하지 마. 추미애는 검찰한테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마. 우리는 정권 뺏겼기 때문에 지금 정치 탄압을 받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해봐야 여론조사 지지율이 3, 4%밖에 안 나와요. 반올림 하면 4% 네, 됩니다. 네. 4% 정도. 3.8%가 나왔죠. 반올림 해줘야죠, 그 정도는. 그 표본 오차가 3.5%예요. 그 박근혜가 말년에 탄핵되기 직전의 지지율이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무슨 상황이냐면 내가 박근혜 좋아합니다. 내가 국민의당 좋아합니다 하면 미친년놈 소리 듣는 그 지지율인 거예요. 3, 4%라는 건. 그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런 3, 4%의 여론조사는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다 나온다면서요. 실수로 나오는 손떨림 현상도 있어요. 실수로 나오는 그 여론조사 지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독도는 한국당이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로 설문조사를 해도 이 정도 그러게요. 수치는 나온대요. 예. 한국에 일본인한테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사실은 밖에 나가서 국민의당 지지합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까지 왔으면 사실상 당은 국민적 정서에 대한 해체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미 씨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봐도 71%에서 74%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적 정서를 너무 거스르고 가니까 점점 국민의당이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사건이 이렇게 됐다고 스스로 고해성사를 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지지가 잠시 유보돼요. 아, 이제도 이상한 짓거리 했다. 정말 쪽팔리게 나도 안철수 찍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계속 반성을 해요. 어떤 자리 갈 때마다 또 나중에 또 안철수 나와서 반성하고 박지원 반성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말해왔던 행동해왔던 것들을 부단히 맞다고 틀리지 않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게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반성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됐어라고 그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용서를 해주는 거고. 근데 지지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라도권이 엄청 심각하다는 기사가 엄청 쏟아지고 있거든요. 지역 정서가 국민의당 당 사람들이 전라도에 내려오면 어디라고 왔냐고 노골적으로 반발할 정도로 상상대가 심각하대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거야. 사람들은 잘 잊어.
그러면서 존재감만 계속 과시하다 보니까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 새끼도 정말 뻔뻔하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박근혜랑 똑같은 과정을 거쳐요. 처음에는 그럴 리 없어. 근데 인정되는 막 보도 기사가 엄청 쏟아져 나와요. 그때 지지가 유보가 돼요. 근데 박근혜 쪽에서 계속 무리수를 둬요. 자기가 아니라고 막 무리수를 둬요. 그러면 그 특정 시점을 딱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싫은 사람이 돼버려요. 지속적으로 모욕을 나한테 주거든요. 자기로 인해서 들어오는 그 사회적 스트레스를 네. 박근혜로부터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네가 박근혜 찍으라고 했지부터 시작해요. 그게 나중에는 박근혜를 노골적으로 찍었던 거에 대한 그것들이 사회적 왕따로까지 연결되는 특이한 사람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나 박근혜 지지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박근혜나 국민의당을 공격하게 되는 시점까지 와요. 지금 그 지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려고 했지만 기존의 우리나라의 보수 대 진보의 지형이 51대 49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왔던 건데 홍준표가 받은 표와 유승민이 받은 표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알 겁니다. 투표를 더 높았잖아요. 나머지 표는 뭐 문재인 후보에게도 오고 뭐 안철수에게도 가고 네. 유승민에도 갔겠지만 네. 그렇게 미움이 시작되면 그 후로부터는 안 찍는다고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24%인가 얻었나요? 네. 그게 한국 사회에서 그냥 4분의 1 정도는 그냥 미친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돼요. 명확해서 좋네요. 미친 사람들. 예. 트위터에 운봉님이 박근혜의 국민 지지도가 4%됐을 때 국민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취급을 안 했다. 국민은 마음속으로 이미 대통령직을 박탈했었다. 국민의당 지지도가 3%가 됐다. 국민은 국민의당을 정당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마음은 국민의당을 이미 해체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국민은 없는 국민의당. 네. 관련해서 제2문빠빠님의 트윗인데요. 트치님 댓글에서 읽었는데 박근혜 7시간은 저리 가라래. 안철수 잠적 3주째. 징하다. 오늘로서 16일이 됐죠. 안철수가 지금 미국 가던 설이 유력한가요? 지금 국내 호텔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지난번에 그 국민의당에서 자체 조사를 했잖아요. 전화로. 그때 전화로. 그러면서 호텔에서 뭐 이런 계속 서울에 있다고 하던데요. 네, 네, 오바마가 방한한 시기에 음. 그 워커힐에서 행사가 있었잖아요. 음. 그때 안철수가 워커힐에서 같이 숙박을 했다는. 그러면 이제 우병우처럼 만들어 볼까요? 수배. 우병우의 국민수배 기억 안 나요? 괜찮네요. 어차피 그 두 내외가 다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인물들이잖아요. 지금 그 국민의당이 얼마만큼 심각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보면 1위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정당들이 바닥에서 기고 있고 10% 이하로 한 자릿수로. 한 자릿수로 네, 네. 기고 있고 지지하는 정당 없음이 2등이에요. 머리 아파지는구나. 근데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예, 맞다.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지지하는 정당 없음도 더불어민주당으로 와야죠. 그래야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비정상이긴 한데 그거를 빨리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안 해요. 나는 홍준표가 정말 나쁜 놈이긴 하지만 홍준표가 그냥 그게 립서비든 뭐였든 간에 협치하겠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던 거는 예. 뭐랄까 좀 정상으로 돌아온 느낌이긴 한데 그건 이제 말뿐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근데 자유한국당보다 못한 국민의당 자유한국당보다 못한 국민의당이 되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민주 진보 쪽에 전체 큰 역사적으로 보면 큰 손실에 가까울 수 있어요. 네. 그거 우려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다시 양당계로 회귀를 하게 되면 안 된다. 국민의당이 무너진 상태에서 한쪽에 사실상 단일화 효과를 누리면 결국엔 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치면요. 지지율 합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동안 또 웅크리고 있던 사람들이 면죄부, 죄를 사하노라가 돼서 다시 지지율을 올리는 효과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만약에 두 정당 지지율 합이 15%밖에 안 나오지만 실제로 합당을 하면 기존에 살아있던 보수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대거 그쪽에 표가 붙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죠. 정권은 이제 어떤 식으로 망해가냐면은 그런 방식으로 한쪽에다가 이렇게 기세를 올려주고 한쪽에서는 언론들이 문재인 정권 정말 못한다는 뉘앙스로 계속해서 때려대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박근혜를 찍어왔지만 홍준표는 찍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다시 뭉쳐서
그럼 그렇지 뭐 박근혜나 뭐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면 정권이 또 일대 그 보수 쪽 사람들의 기세가 올라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 중에 우리처럼 방송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누구누구가 잘한다더라 친구 한마디 듣고 펴찍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나비 효과를 줄지는 사실상 모르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유미 하나가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거란 부분이 생각이 드는데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정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 정권을 퇴색시키려고 하는 동원되는 그 모든 말들은 사실상 3분의 2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닌 듯한 말하는 거 있고 교묘하게 그 말로 이렇게 사람들이 현혹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정권이 망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속았던 게 노무현 대통령 때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성이 있고 아무리 국민들이 관심 없어도 뭔가 정말 막장으로는 안 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언론에 보도해 주지 않는다고요. 언론하고 지금 밀을 관계니까 그나마 그런 보도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어떤 돈을 얼마큼 남겨가지고 얼마큼 어떻게 썼네 이런 거는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영국 가서 엘리자베스 여왕 만나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보도가 안 돼요. 관계가 나쁠 때는. 그래서 그냥 공식적으로 서로 간에 무슨 합의를 했습니다 정도로 끝내버린다고. 근데 그건 그 사람을 좋아할 만한 점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대통령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섣불리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할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멍청한 짓이라고.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게 뭐가 얼마나 있는데 지금까지. 벌써부터 저지랄들 하고 있으니 5년 지난 후에는 그냥 걸레만 들어올 생각인가? 클릭 같은 자식은 따로 있는데. 자유한국당보다 못한 국민의당과 일부 아주 극히 성향이 독특한 진보분들 자중하세요. 웬만하면. 바라는 게 정권이 망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의당의 머리 중에 한 명인 안철수 씨께서 16일 동안 잠적해 계시는 와중에 지금 트위터에서는 열심히 지지자들을 팔로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호텔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네요. 일어나서 보고 깜짝 놀랐다. 뭔가 묵묵히 우리를 지켜봐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얘들아 우리 힘내자. 그게 뭐냐면 안철수님이 나를 팔로우했습니다. 이 글을 같이 올려준 거예요. 7월 8일 날. 뭐라도 해야겠기에 팔로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부터도 지지자를 모아야지. 근데 실제로요, 팔로우 같은 거를 하지 말아야 돼. 이쯤 되면은 죽은 듯이 계정을 폭파할 생각을 해야지. 내가 문재인보다 팔로워가 많아져야지. 그딴 꿈을 꾼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 괴롭히세요. 아이씨. 어떻게 좀 상식적인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해라 이것들아. 그러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풀어보자고. 나 맨날 국민의당 까는데도요. 아직도 애정이 있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그때 그 당에 한때는 좋아했던 분들도 꽤 가 있고요. 우리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쁘게 계속 비판하고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언젠가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할 날 기다리고 있는 게 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화를 냈던 첫 번째는 그거였잖아요.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했던, 내가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했던 전라도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왕따, 이거를 겨우겨우 벗어나려고 하는 시점에 딱 문 딱 박차고 나가서 다시 스스로가 왕따가 되는, 거기서부터는 분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총선 이기고 나니까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이거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그게 모든 국민들이 전라도권 포함해가지고 대선에서 정리를 해줘 버렸죠. 그쯤 되면 정신 차려야 되죠. 당신들한테 기댈 게 없다는 거잖아요. 네. 이현주의 품격입니다. 이게 외교부 장관은 남자가 하는 것이고요. 조리사는 동네 밥하는 아줌마입니다. 실제로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국민의당 말 믿지 않아. 믿지 않는 국민들을 향해서 계속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은 믿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어떤 사건을 놓고 거짓으로 호도하고 있는 거죠. 해를 막는 모양새.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이 상황 자체가 야당이 협조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 지원 속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85.9% 지지율로 가고 있는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그냥 임명 강행을 해도 지지율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으로만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으로 가는 건 어떤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국민의힘으로 갈 수 있지. 근데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추경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국민의당부터 노골적으로 이제 보이콧을 놓기 시작하면 힘들어지니까 국민의당을 국민의힘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국민이 없는 국민의당을 한번 치고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훨씬 더 발끈한 거지. 나는 얘한테 지금 야 너
얼굴에 그게 뭐니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나한테 너 외모 비하했어 하면서 막 난리를 치게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추미애의 의도는 국민의힘을 갖고 가겠다 이런 뜻도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고 뭐냐면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게 너무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들이잖아요. 그런 엄청난 범죄가 그냥 이유미라는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일탈 행동이었다는 걸 정치권도 받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국민들에 대해서 신경 쓰는 당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은 둘째치더라도 정치권 내에서도 국회 내에서도 그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라라는 뜻이었는데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인정해버리고 아무 말도 어떤 코멘트도 안 내놓으면 그 공당으로서 민주당의 뭐 여당으로서의 지위는 그냥 뭐 버리라는 거예요. 당연히 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머리 자르기라는 말이 정말 비유가 적절하고 타이밍도 딱 맞았다고 봐요. 신선한 표현이었어요. 예, 그래서 막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나한테 맡겨주면 카타칼로 잘게 잘 썰어줄 텐데 막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 전에 박지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목. 상황이 교착돼 있다 보니까 의리껏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예. 왜 최고위원 회의 같은 거 하면은 막 상황이 막 안 풀리고 그러잖아요. 지금 국민의당 머리자리 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한 거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국민의당인 거죠. 추미애 대표의 그 머리 자르기 발언이 나왔던 인터뷰 실제 그 방송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무심하게 쓱 지나가는 그냥 그 비유적 표현으로 하는 거지 단호하게 이것은 머리 자르기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 중에 그냥 은근슬쩍 그냥 묻어서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거를 콕 집어서 고마워. 안 그래도 일하기 싫었는데 그렇지. 고마워 하면서 이제 팍 터트려 준 거죠. 거기 이제 선봉에 있는 이현주 왜 그러나 봤더니 다음 달에 있을 전당대 출마를 한다네요. 화이팅. 홍준표에 이어서 그래서 이현주 의원을 지지합니다. 열렬히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홍준표가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선거 투표를 할 때는 알려진 사람을 뽑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현주는 국민의당 당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게 최고위원 출마일지 당대표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당대표 출마를 직접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동네 누나. 대단하십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있겠다. 추미애 당대표, 국민의당의 이현주 당대표, 정의당의 심상정 당대표, 바른정당의 이해운 당대표.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홍발장 참, 지금까지 국민의당에서 유력한 당권 후보는 천정배, 정동영, 문병호 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상기류가 포착되고 있어요. 당내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국민의당을 확 바꾸자. 젊은 기수론, 추대론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그 누구를 대표? 이현주가 젊잖아요. 40대 기술은 뭐. 그렇게 가려고 지금 뭔가 지금 움직이는 그렇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보수 정당 쪽으로 회귀하고 싶어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올려놓겠다. 예. 아니 근데 그러면 대가리라고 해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 보고 꼴이라고 해요? 아니면 멍풍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리는 그 짐승의 머리를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네, 그 정도는 저도 아는데요. 그 사람들을 그럼 사람이라고 사람 대접해주니까 기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대표하고 대선 후보를 꼴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머리 자르기란 말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머리 자르기가 되려면 안철수나 박지원이 정계현대라거나 그 사람들이 그 당에서 배제되는 획기적인 상황이 만들어져야 머리 자르기란 말이 되는 거고 그냥 말장난이에요. 사실 머리 자르기란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예, 네. 일종의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되는데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기에 딱 하잖아요. 머리 자르기. 그러니까 바보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추미애 대표가 너무 성급했다. 지금 이렇게 살살살 달래가지고 국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라고 했던 분들이 다시 철대